3년간 밤낮으로 일하며 남편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로 12시간씩 일하고 월급은 모두 남편의 학원비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드디어 합격한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고급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이건 1억이야. 준호 인생 망치지 말고 깨끗이 나가. 내가 있어선 안 돼. 테이블 위 하얀 봉투와 이혼 서류. 3년간의 헌신이 1억으로 계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저를 위한 돈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돈이죠.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그날 저는 선택했습니다. 무릎 꿇지 않기로. 과연 그 후 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신림동의 낡은 빌라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연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간호사복 위에 걸친 겨울 패딩은 얼룩투성이었고 손등에는 새로 생긴 주사 자국이 빨갛게 부풀어 있었죠. 세 번째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복도 끝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엔 지친 기색보다 따뜻한 미소가 먼저 떠올랐어요. 문을 열자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편 박준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국가 시험 준비에 매달린 지 벌써 3년째였어요. 준호는 서연보다 1살 많은 대학 선배였지만 공부 앞에서는 늘 초조한 학생 같았죠.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대학 다니는 것조차 힘겨웠던 준호를 서연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응원해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준호의 노트는 이미 형광펜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준호야, 아직도 안 잤어? 서연이 조용히 다가가 준호의 어깨를 감쌌어요. 준호는 피곤한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떨어지면 정말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틀어놓은 방 안은 늘 쌀쌀했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준호가 스스로 만든 학습 계획표가 붙어 있었고 빨간색 동그라미로 시험일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준호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빈 냉장고 안엔 시든 배추 몇 장과 달걀 3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따뜻한 김치 냄새가 퍼졌죠.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 낡은 냄비는 손잡이가 헐거워서 조심히 다뤄야 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며 국물 맛을 냈어요. 오늘 병원 당직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응급환자가 3명이나 들어왔고 그중 1명은 심정지까지 왔었죠. 서연은 의사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다행히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연의 손등에 주사 바늘이 찔렸어요.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였지만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수간호사는 서연에게 쉬라고 했지만 서연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쉬는 시간은 곧 월급이 줄어드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밥을 퍼담으며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준호는 낡은 교과서를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는 준호에게 서연이 먼저 다가가 주먹밥을 건넸던 그날이 둘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의 교과서는 중고서점에서 산 것이었고 곳곳에 이전 주인이 적어놓은 필기가 남아 있었죠. 저 사실 오늘 점심 못 먹었어요. 아르바이트 시간이 겹쳐서요. 준호는 수줍게 웃으며 주먹밥을 받아들었고 서연은 준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준호는 가난을 숨기지 않았고 대신 더 열심히 살았어요. 매일 새벽같이 도서관에 와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서연도 부유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지만 간호학과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도서관 구석 자리는 어느새 둘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준호 씨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을 때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생명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서연은 그 눈빛에 반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짜 사람을 위해 의사가 되려는 준호의 마음이 아름다웠죠. 그날 이후 서연은 준호의 꿈을 함께 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앞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서연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주례도 없이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고 신혼여행 대신 준호의 의대 등록금을 냈어요. 서연의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서연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준호는 꼭 성공할 거예요. 저도 함께 행복해질 거고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준호의 시어머니 오말수는 서연을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서연의 소박한 치마 저고리를 보며 코웃음을 쳤죠. 시어머니의 옷은 화려한 한복이었고 서연의 옷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 되면 더 좋은 집안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병원 원장 딸도 있고 교수 딸도 있잖아. 시어머니의 말은 가시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지만 서연은 참았습니다. 준호를 사랑했고 준호의 꿈을 믿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자주 전화를 걸어왔어요. 며느리, 너 우리 아들 공부에 방해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시험 떨어지면 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전화를 끊으면 서연은 한숨을 쉬었지만 준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시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데 가족 문제로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은 혼자 감당했습니다. 서연은 밤낮으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중환자실 당직을 섰죠. 월급이 나오면 먼저 준호의 학원비를 내고 교재를 사주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가끔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빵 하나로 때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의사가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환자들은 서연을 좋아했어요. 언제나 밝은 미소로 다가가고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았죠. 준호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시험에 2번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자신감마저 잃어갔죠. 서연은 그런 준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는 준호를 깨우고 등을 쓰다듬으며 달랬어요. 준호야, 너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분명 잘 될 거야. 서연은 준호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37의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준호도 무너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 6시 서연은 준호의 도시락을 싸며 마지막 반찬을 넣었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사과 조각이 전부였지만 정성껏 담았어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서연은 작은 쪽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우리 함께 이겨내자. 쪽지를 보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일은 3월 중순이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서연은 병원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준호에게서 연락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은 서연의 긴장된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응원했죠. 서연 씨, 이번엔 꼭 될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샘 간호, 아껴 모은 월급, 준호를 위해 포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떠올랐죠. 만약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준호는 어떻게 될까? 서연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준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떨어진 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준호야, 괜찮아. 다음에 다시. 서연아, 나 붙었어. 합격했어. 순간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나 이제 진짜 의사야. 서연아, 우리 해냈어.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서연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휴게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줄기가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바로 병원장에게 조퇴를 요청했어요. 병원장은 서연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서연은 뛰다시피 집으로 향했어요. 빗속을 걸으며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준호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준호야. 정말 축하해. 서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서연이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약속을 서연은 진심으로 믿었어요. 저녁에는 작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으로 축하했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그날의 짜장면은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준호는 연신 웃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 마치면 바로 개업할 거야. 작은 병원이라도 우리 둘이 함께 운영하는 거야.
서연이도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서연은 행복하게 웃으며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행복은 금세 깨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오말순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준호의 합격 소식을 듣고 급히 상경한 것이었죠. 서연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차갑기만 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드디어 의사 됐구나. 이제 새 출발이야, 새 출발. 시어머니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만 바라보며 연신 칭찬을 쏟아냈죠.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의사 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 이제 우리 아들 제대로 대접받고 살 수 있겠구나.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묘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 시어머니는 준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수소문해 봤는데 말이야. 명문대병원 원장님 따님이 너한테 관심 있다더라. 집안도 좋고 의사 집안이래. 너 같은 인재를 높이 평가한대. 준호는 당황하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결혼했잖아요. 알아.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준호야, 이제 내가 의사가 됐으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해. 내 급에 맞는 사람들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서연은 급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서연은 수저를 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신가요? 시어머니는 비로소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무슨 뜻이긴. 준호가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의사 부인으로서 품위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지. 간호사 출신이 의사 부인 노릇하려면 배워야 할 게 많아.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서연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고생한 건 알아. 그래서 나중에 보상해주면 되지. 근데 준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대학병원 교수 되려면 주변 인맥도 중요해. 병원 원장 딸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시어머니의 말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준호를 3년간 뒷바라지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학원비 냈고 생활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급이 안 맞는다는 말씀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준 건 맞아.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게 뭐 영원히 붙어 있을 이유가 돼? 너도 이제 준호 발목 잡지 말고 내 길 가면 되잖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엄마는 내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은 화나겠지만 나중엔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는 오늘 호텔에서 잘 거야. 준호야, 내일 엄마랑 점심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가 나가고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는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그냥 흘러갈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학병원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고 서연은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수는 서울에 머물며 거의 매일 준호를 만났죠. 서연을 빼고 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내일 오후 3시에 신사동 찻집으로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준호는 병원 당직이라 함께 갈 수 없었죠. 서연아, 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나중에 다 해결할게. 준호는 서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서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신사동의 고급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약석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차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서연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앉아.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죠. 서연은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1억이 들어있어. 현금으로.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서연아, 너도 현실을 봐야 해. 준호는 이제 의사야.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 교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런 준호 옆에 간호사 출신 아내가 있으면 준호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찻잔을 잡고 있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준호를 3년간 뒷바라지했어요. 제가 없었으면 준호는 의사 시험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아. 내가 도와준 건 인정해. 그래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잖아. 1억이면 적은 돈 아니야. 내가 간호사로 몇 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인지 알아? 서연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서연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준호를 도운 게 아니에요. 사랑했으니까, 준호의 꿈을 응원했으니까 함께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랑? 그래, 사랑은 좋지. 근데 서연아,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준호가 의사가 된 지금 준호 주변엔 더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많아. 병원 원장 딸도 있고 교수 딸도 있어. 그 사람들이 준호를 탐내고 있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머님 생각이에요. 준호는 절 사랑해요. 저희는 함께 이겨낼 겁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드럽게 설득하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서연아, 착각하지 마. 준호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 고마운 마음도 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준호가 교수되고 유명해지면 너 같은 아내는 짐이 돼. 사람들이 수군거려. 의사 부인이 간호사 출신이래. 그것도 고졸이래.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독침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고졸이 아니에요. 간호학과를 나왔습니다. 전문대잖아. 준호는 의대를 나왔고 학벌부터 차이가 나. 집안도 그렇고 우리 집안은 가난해도 양반 집안이야. 너희 집은 뭐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안이잖아. 시어머니의 말은 갈수록 잔인해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님, 저는 준호와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 이 돈도 받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봉투를 시어머니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고집 부리지 마. 이건 내 인생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1억 받고 새 출발해. 너도 재혼할 수 있어.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라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준호와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돈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돈이죠. 저를 쫓아내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려고 주는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님은 준호가 의사 됐으니까 더 좋은 며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소리쳤어요. 서연아, 후회할 거야. 지금 이 돈 안 받으면 나중엔 한 푼도 못 받아.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찻집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어요. 서연은 길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어요. 당직 중이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나 집에 있을게. 퇴근하면 꼭 연락해. 문자를 보내고 서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고 서연만 세상에서 혼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준호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 수준에 맞는 사람. 간호사 출신. 모든 말들이 서연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주먹밥을 나눠 먹던 날, 시험 떨어져 우는 준호를 안아주던 밤, 합격 소식을 듣고 귀 속에서 껴안았던 그날. 그 모든 순간이 진짜였다고 서연은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소파에 앉아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 수술이 길어져서.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피곤함 외에 다른 감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서연은 준호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물을 마셨어요. 서연은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어머님을 만났어.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어디서? 신사동 찻집에서. 어머님이 날 불렀어. 서연은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1억이 든 봉투, 이혼 서류, 시어머니가 했던 모든 말들을 빠짐없이 말했어요. 준호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절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준호 씨, 나는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게 아니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난처한 것 같기도 했죠.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준호의 사과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준호 씨, 우리 괜찮은 거 맞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서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 씨? 준호는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힘들어. 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시고 병원에서는 교수님들이 나를 평가하고 레지던트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서연은 준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우리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하지만 준호는 손을 빼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레지던트들 보면 다들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했어. 의사 집안이거나 교수 집안이거나. 교수님들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인맥이 중요한 세계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서연아, 너도 이해해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서연은 소리쳤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는 3년간 밤낮으로 일하며 당신 뒷바라지했어. 내 젊음을 다 쏟아부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은 나한테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야?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고마운데 그게 평생 족쇄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족쇄라는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족쇄였어? 준호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는 듯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아니야, 그런 뜻이 맞아. 당신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말이 맞았네. 당신도 나를 버리고 싶었던 거야. 서연은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직이라는 핑계로 병원에만 있었죠. 서연은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었고 밤이 되어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준호의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준호 씨, 그게 뭐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준호를 따라 들어갔어요. 대답해줘.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는 옷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 잠시 나가 있을게. 어디를 나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준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 있을 거야. 조금 떨어져서 생각 좀 할게. 서연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생각이 뭐가 더 필요해? 우리 결혼했잖아. 힘들 때 함께 있어야지. 왜 도망가려고 해? 준호는 서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계속 전화하시고 매일 스트레스 받아. 교수님들한테도 찍힐까봐 무서워. 나도 어쩔 수 없어, 서연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당신은 나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야? 교수님들 눈치가 나보다 더 중요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준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뒤따라가며 소리쳤어요. 박준호, 지금 이 문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준호는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어머니가.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간 함께했던 시간, 준호를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서연은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서연, 너는 할 수 있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떠났지만 서연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수간호사님, 저 김서연입니다. 다음 주부터 야간 당직 더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꼭 일어나서 보란 듯이 살 거야.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년의 뒷바라지는 한순간에 없던 일이 되었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의 가슴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죠.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앞으로 할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살았어요. 준호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준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에 매달렸습니다. 야간 당직을 자청했고 주말에도 병원에 나갔죠. 동료들은 서연을 걱정했지만 서연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중환자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불규칙해요. 의사가 급히 처치를 시작했고 서연은 옆에서 완벽하게 보조했어요. 주사를 준비하고 필요한 약물을 건네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죠. 30분간의 긴박한 시간이 지나고 환자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땀을 닦으며 서연에게 고마워했어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해 주셨어요. 하지만 서연에게 칭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살아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서연은 환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장 한미정이었어요. 한미정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 병원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었죠. 한미정은 서연의 일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수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간호사는 누구예요? 김서연 씨요. 저희 병원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실력도 좋은 간호사입니다. 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열심히 일했지만 서연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며칠 후 한미정은 서연을 이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긴장하며
이사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사장이 직접 부르는 일은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들어오세요. 서연이 들어가자 한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 씨. 차 한잔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한미정은 직접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한동안 지켜봤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 동료들과의 관계, 일하는 자세 모두 훌륭하더군요. 서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한미정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간호팀장을 맡아줄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요. 관리자 교육도 받아야 하고 경영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니까요. 서연은 놀라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간호팀장은 병원에서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수십 명의 간호사를 관리하고 병원 운영에도 참여하는 자리였죠. 저 같은 사람이 팀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한미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서연 씨 같은 사람이 관리자가 되어야 병원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실력도 있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고 책임감도 강하니까요.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 준 적이 없었어요. 준호도 시어머니도 서연을 무시했지만 한미정은 달랐습니다. 서연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병원 경영,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을 배울 거예요. 힘들 텐데 할 수 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저녁에는 관리자, 교육을 받았어요. 밤에는 집에 돌아와 경영학 책을 펼쳤죠. 잠은 하루 4시간도 못 잤지만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6개월 후 서연은 정식으로 간호팀장이 되었습니다. 승진식 날 동료들은 서연을 축하해 주었어요. 한미정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팀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팀장이 된 후 서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간호사들의 고충을 듣고 근무 환경을 개선했죠.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병원의 평판도 좋아졌습니다. 한미정은 서연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팀장 일과 병행해서 야간 대학원에 등록했어요. 경영학 석사 과정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서연을 보며 놀라워했죠. 팀장님, 어떻게 그렇게 바쁜데 공부까지 하세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어서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은 진심이었습니다. 준호와 헤어진 후 서연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서연은 새벽까지 논문을 읽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석사학위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경영기획실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서연은 병원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예산을 짜고 인력을 배치하고 병원의 미래를 계획했죠. 한미정은 서연을 부이사장으로 임명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미정은 서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3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병원의 미래예요.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당신은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준호와 헤어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눈물도 많이 흘렸고 외로운 밤도 많았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서연은 이제 병원의 핵심 인재였고 많은 사람들이 서연을 존경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요. 서연이 경영기획실장이 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실장님, 응급실에 입원 상담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보험 처리가 복잡해서요. 잠시 내려와 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 바쁘고 시끄러웠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서연은 원무과 직원을 찾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환자인가요? 급성 당뇨 합병증으로 실려온 60대 여성 환자인데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보호자분이 입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서연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이름은 오말순, 나이는 63세였어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말순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죠. 설마 하는 마음에 보호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준호.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세요? 원무과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상담하겠습니다. 보호자분 모셔오세요.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4년 만에 보는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서연?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펼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준호를 보지 않고 차트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환자분은 급성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매우 높고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도 저하된 상태예요. 최소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계산서를 준호 앞에 놓았어요. 보험 적용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합쳐서 약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저희는 그 정도 여력이 없는데요. 서연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게 어떨까요? 비용이 저렴한 곳도 있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한테 제일 가까운 병원이에요. 다른 데로 옮기면 그리고 서연아, 아니 실장님.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와드리다니요?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저는 병원 경영 기획실장이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4년 전에 절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그때 어머님께서 1억을 주시며 이혼하라고 하셨죠. 세상은 돈이 다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이 맞았나 봅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하니 빨리 결정하세요. 입원하시려면 보증금부터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뛰었어요. 4년간 잊으려 애썼던 상처가 다시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결국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빌렸고 신용카드를 긁었죠. 오말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서연은 일부러 중환자실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동료 간호사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중환자실에 입원한 오말순 환자 아세요? 보호자가 병원비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던데요. 의사 선생님이래요. 개업했다가 망해서 빚만 잔뜩 졌대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분도 안 됐어요. 예전에 아들 의사 됐다고 사치 엄청 부렸대요. 명품 가방 사고 비싼 옷 입고 다녔다는데 이제는 병원비도 못 내시나 봐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의사 아들은 이제 빚쟁이가 되었고 사치를 부리던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세상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회진 중에 우연히 오말순의 병실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준호와 오말순의 대화가 들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오말순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병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 주일이 지나고 오말수는 퇴원했습니다. 준호는 병원비를 내느라 신용카드를 모두 긁었고 빚은 더 늘어났죠. 준호는 퇴원 수속을 하며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 서연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5분밖에 없어요. 회의가 있어서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준호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과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나 개업했다가 완전히 망했어. 환자도 없고 빚만 쌓이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서연아, 나 정말 후회해. 그때 너를 버린 거. 서연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세요? 그때 저를 족쇄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도 저한테 급이 안 맞는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하시니까 우습네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준호 씨,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준호 씨 없이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찾지 마세요. 서연은 돌아서서 옥상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남아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미정 이사장은 서연을 부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올랐죠. 임명식 날 많은 직원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부이사장님. 서연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격스러웠어요. 4년 전 준호에게 버림받았을 때 서연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간호사 하나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서연은 스스로 일어섰고 이제는 병원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의사장님, 응급 환자가 실려왔는데 보호자가 부의사장님을 찾습니다. 박준호라는 분인데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 준호였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서연은 흰 가운을 입고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어요. 준호는 응급실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부의사장님.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서연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오말수는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 다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지난번 퇴원 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식이요법도 지키지 않아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죠. 이번에는 신장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매우 위중합니다.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투석 비용, 입원비, 약값 포함해서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저는 지금 그 돈이 없어요.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게 좋겠네요.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뿌리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보호자분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저는 병원 운영자일 뿐이에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급실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 제발 살려주세요. 서연은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4년 전 서연에게 족쇄라고 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하니까요. 서연은 돌아서서 의료진에게 지시했습니다. 환자 중환자실로 옮기세요. 투석 준비하고요. 준호는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비용은 나중에 상의하죠. 환자 생명이 먼저니까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오말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투석을 시작했고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말순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의식도 돌아왔죠. 준호는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중환자실 회진을 돌았습니다. 오말순의 병실 차례가 되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호와 오말순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말순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4년 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서연은 차트를 펼치며 담당 의사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오말수는 서연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오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서연 부의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오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서연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환자분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담당 주치의는 김 교수님이지만 제가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감독하고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비용은 어떻게? 서연은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병원 측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액은 아니에요. 나머지는 보호자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감사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건 병원의 결정이에요. 저는 업무상 처리한 것뿐입니다. 서연은 병실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년 전 어머님께서 주시려던 그 1억이요. 저는 그 돈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받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저를 깨우쳐줬죠. 돈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오말수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병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며칠 후 오말순의 상태는 더욱 호전되었습니다. 투석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었고 퇴원 날짜도 잡혔어요. 준호는 서연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서연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준호 씨,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병원 부의사장으로서 환자를 도운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퇴원 후에는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으셔야 해요. 식이요법도 철저히 지키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꼭 그렇게 할게. 서연은 준호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건 어머님 향후 치료 계획서예요. 여기 적힌 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분할 납부 가능하니까 격리과에 문의하세요.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나 진짜 후회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준호 씨는 준호 씨대로 살아가시고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서연은 복도를 걸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서연은 당당했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고 서연은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준호와 시어머니는 이제 서연의 과거였습니다. 오말순이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더욱 발전했고 서연의 경영 능력은 업계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의료 전문지에서 서연을 인터뷰하러 오기도 했어요. 김서연 부의사장님, 간호사에서 부의사장까지 오르신 비결이 뭔가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힘든 순간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서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고 다른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안도 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서연은 한미정 이사장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병원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환자들도 산책을 나와 있었어요. 서연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서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는 예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너 보러 왔어. 어머니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 내 덕분이야. 다행이네요. 담당 의료진께 감사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원에서는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준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말이야.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정말 잘할게.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셨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는지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후회돼. 서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준호 씨, 4년 전 준호 씨는 저를 족쇄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급이 안 맞는다고 하셨고요.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처음엔 원망했어요. 밤마다 울었고 준호 씨를 저주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일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다는 걸요. 서연은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떠났을 때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섰죠. 스스로 공부하고 일하고 성장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 서연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존경이요? 준호 씨, 사랑과 존경은 달라요. 준호 씨는 지금 저를 존경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고 미안해서 그런 거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전곡을 찔렀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준호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전의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건 미움도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과거일 뿐이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끝인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이에요. 4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고 있고 준호 씨도 준호 씨의 길을 가셔야 해요. 준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알겠어. 미안했어, 서연아. 그리고 고마웠어. 내가 그래도 어머니를 살려줘서.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환자를 치료했을 뿐이에요. 준호 씨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건강 잘 챙기시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4년 전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지만 지금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며칠 후 서연은 한미정 이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한미정은 서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우리 병원이 의료 경영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공로로 당신을 추천했죠. 당신이 올해의 의료 경영인으로 선정됐어요. 서연은 놀라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저요? 그래요. 당신이 간호사에서 부이사장까지 오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대요. 시상식은 다음 달이에요.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미정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서연 씨.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요. 시상식 날 서연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서연은 트로피를 받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순간들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한미정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시상식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트로피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이 던진 1억, 그건 저를 깨우쳐준 투자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해 제 가치를 알게 됐죠.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서연은 흰 가운을 입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서연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어요. 서연은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손놀림은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했고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했죠. 저녁 무렵 서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노을빛에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해냈어요.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날렸고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4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었던 밤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겨낸 시간들. 모든 것이 서연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죠.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미정이었어요. 서연 씨,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함께 가주실 수 있죠? 물론이죠, 이사장님.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연의 발걸음은 한없이 단단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서연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믿었으니까요. 서연은 옥상을 떠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을 향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서연의 모습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